2021년 9월 25일 토요일 1시 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부산 서구 대신동에 있는, 여기 이제 구덕산이라 그러죠. 구덕산 조금 up부분입니다. 저쪽에 이제 여기서 한 1km 가면은 내원정사가 있고, 여기서 이제 200계단 올라가고 나면은 이제 여기 구덕산 정상이 이제 보이는 거죠. 200계단으로 가기 전에 조금 여기 앉아서 쉬고 있습니다. 이거 모처럼 이렇게 산에 오니까 좋은 공기도 마시고 이렇게 제가 이거 영상 기록을 남긴 것이 2019년 10월 말쯤 됐어요. 맞아요. 2019년 10월 말부터 영상 기록을 이렇게 쭉 올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약 한 2년 된 거죠. 그러니까 한 2년 동안 내가 영상 기록이 쭉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주로 이제 카카오 스토리를 통해 가지고 내가 이제 기록을 많이 남겼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 휴대폰을 한번 잘못 달아가지고 그 카카오 스토리 그 적은 것이 한 몇십 개, 한 몇백 개 돼요. 그런데 그게 다 사라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다 사라져 버렸으니까 이거 뭐 황당하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하나 이래가지고 또 뭐 바쁘다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뭐 계속 이제 이렇게 영상만 남기고 있었는데, 어제는 가만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저 KT 대리점 가가지고, 뭐 KT 대리점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그 가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카카오 스토리를 내가 많이 해놨는데 이걸 좀 복구할 수 있는 길이 없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 해주더라고, 젊으신 분이. 그러니까 상당히 참 고맙대요. 그래가지고 그 내가 옛날에 그 적은 그 기록들을 다시 보니까 굉장히 참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곡을 상당히 많이 올려놨거든요. 카카오 스토리에 보면은 앤디 윌리엄스의 이제 요즘 말로 하면은 낙엽이지. 낙엽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앤디 윌리엄스 노래라든지 기타 이제 또 그거는 남자고, 여자로서는 에디트 피아프 그 노래도 좀 좋아하고, 하여튼 뭐 피아노 곡이라든지 그 또 맨델스존의 바이올린 읍지고 뭐 이런 거는 상당히 내가 좋아하는데, 그 스토리가 그대로 다 있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다 찾았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한테 내가 놓으면서 허경영 그 총재님 그 사진이 있어요. 사진을 내가 항상 들고 다니는데 여러 장을 들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앞면 뒷면으로 돼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행운도 오고 몸도 건강해지고 많은 좋은 일이 생긴다, 이제 생깁니다 하면서 내가 이제 그 사진을 주니까 받더라고요. 그것도 내가 줘도 안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안 받습니다 이렇게 하고, 막 허경영 하면은 이거 이러면 막 그 사람이 이미지가 안 좋은 거 안 받는 사람도 있는데, 그 KT 그 직원들은 일단은 받더라고요. 뭐 자기가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놓으면서 내년 그 대선에
있는데 그 마음에 정한 후보가 있습니까? 지금 내가 물으니까 그 젊으신 분인데 아마 정치에는 좀 관심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직 뭐 마음에 정한 사람이 없다. 또 그렇게 하면서 또한 가만 보니까 정치에 전혀 무슨 관심이 없어요. 이를 보니까 누가 쉽게 말해서 대통령 그 선거에 그 투표율이 100%는 아니잖아요. 한 뭐 70%, 70 몇 프로 되죠. 그러니까 100사람 같으면은 한 20 몇 사람은 투표를 안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년에 뭐 이분은 반드시 당선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선생님이 투표를 하든지 안 하시든지 딴 사람이 찍든지 말든지 이미 당선이 되어 있는 분이고 이분은 굉장히 좀 대천재 정치인이시고 그리고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이번에 그 추석 때는 25만 원 받았지만은 그 25만 원에 400배 되는 1억 원을 반드시 받게 되고 또 물어보니까 미혼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면은 그 결혼수당 1억 원하고 주택수당 2억 원 합해가지고 3억 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배당금도 받게 되고 내년부터는 매우 살기가 굉장히 좋게 됩니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왔어요. 어제 그랬어요. 아래는 내가 이제 LG 그 세탁기 기사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고 어제는 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하고 와서 참 그동안에 그 카카오 스토리를 내가 쓴 거를 내가 또 어제 자세히 한번 보느라고 어제 뭐 밤늦게까지 이제 시간을 보냈는데 그리고 어제 낮에는 내가 그 보통 이렇게 영상 기록도 남기지만은 간단하게 글을 또 써요. 간단하게 글을 써가지고 바로 보내야 되니까 이거는 뭐 오타가 날 수도 있고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맞춤법이 100% 맞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글씨 그 띄어쓰기도 하나 틀릴 수도 있고 글씨를 또 이렇게 잘못 쓸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이 이제 또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글을 쓰는 데 있어가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좀 더 많이 가다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바로 보내야 되니까 좀 이렇게 위험한 그 요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러나 이제 보내고 싶은 어떤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제는 내가 글을 이렇게 뭐 나름대로 적어가지고 뭐 대략 지금 어떻게 적었느냐 하면은 이제 추분이 어제 아래 지났으니까 오늘이 25일이고 어제가 24일이고 23일 날이 추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추분에서 이제 한로 같으면은 23일에서 한 15일쯤 지나야 되니까 10월 한 7일이나 8일쯤 되겠네요. 그 정도의 이제 그 한로가 있는데 그 사이에 한 보름간 15일간 가장 내가 보니까 날씨가 좋더라고. 내가 쭉 살아오면서 보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 춥지도 안 하고 덥지도 안 하고 이렇게 참 좋아요, 날씨가. 그래서 참 좋은 날씨가 계속되는데 되고 있다. 이제 그리 적고 이제 이제 5달 한 보름 뒤에 6달이 안 돼요. 5달이잖아요. 11, 12, 1, 2 하면 5달이잖아요. 5달이고 9월 달에는 이제 어제 24일이니까 금년에 이제 6일 남았잖아요. 9월 달 6일이고 내년 3월 달에 가서는 9일이니까 한 15일 한 보름이죠. 그러니까 5달 보름. 한 165일 정도 뒤에는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당선이 이제 되시는 그런 것이 반드시 일어나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가슴이 벅차오른다. 그런 것도 적고 또 하여튼 뭐 내가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내용을 쭉 적었어요. 적어가지고 이제 우리 경남 도당방하고
그리고 이제 부산광역시당 방에 이제 이렇게 올렸습니다. 올리고 올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내 가까운 지인들한테 뭐 많이는 못 보내고 한 10사람 정도 이렇게 보냈어요. 보내면은 뭐 거의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답변이 안 옵니다. 100사람, 200사람 보내면은 거의 답변이 안 와요. 그런데 아주 드물게 한 사람씩 답변이 와요. 어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한 사람이 답변이 왔는데 엄청 그 좀 자기가 보는 거하고는 안 맞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내가 쓴 거를 보고 뭐라더라, 그 확률이 거의 없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말이에요. 지금 기존 정당이 더불어민주당하고 누구냐, 저 국민의힘당, 이게 이제 중대 이제 큰 정당 두 개가 있는데 그 정당 두 개에서 대통령이 당선이 되지. 그런데 허경영 이런 분이 나와가지고 되나 될 수도 없다. 계란로 바위치기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 하면서 이제 제발 좀 이제 정신 좀 차리라. 찬물 먹고 정신 좀 차리라. 어떻게 허경영이 대통령이 되느냐. 그리고 또 황당한 그런 이야기를 3.3 공약을 그렇게 그게 질 수도 없는데 그런 이야기를 여전히 그걸 하고 있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답변이 온 거예요. 3.3 공약 하면 국민들한테 뭐 그 6번째가 부채혁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원래는 그 부채혁명이 한 2천조 원의 가계부채를 국민 1인당 5억 원 이내는 국가에서 상환 조치해서 금융이자 지출을 없애줌으로써 소비를 늘린다, 이제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5억 원까지는 부채가 있는 사람은 전부 다 국가에서 이제 갚아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조금 이제 변경을 했죠. 해가지고 1인당 18세 이상 1인당 1억 원의 코로나 긴급 재난지원금을 이제 주는 것으로 3.3 공약을 조금 변경했어요. 그 3.3 공약의 큰 틀은 이제 바뀌지 않는데 그 금액은 조금씩 바뀌어요. 그러니까 출산수당은 원래는 이제 3천만 원 해서 지금 5천만 원으로 바뀌었잖아요. 바뀌고 33가지 공약 중에서 32번째가 원래는 그 카드 혁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이제 이제 그 가게 상점에서 이제 직불 카드를 쓰는 걸 100% 카드를 쓰게끔 해가지고 약 100조 원의 세조를 이제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 이제 이거였는데 지금 카드는 누구나가 거의 다 지금 많이 쓰고 있으니까 그것을 없애버리고 황사혁명으로 해놨어요. 그래 그게 이제 황사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가에서 모든 가정에 무료로 미세먼지 방지 공기청정기와 황사 마스크를 지급하고 몽고 중국과 협조해서 첨단화된 사막화 방지 뉴딜 정책으로 황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뀌었는데 이제 그 허경영 총재님이 이제 그 33가지 공약 중에서 이제 부채 탕감한다는 거, 이런 것은 자기는 이제 믿을 수 없다, 이제 이거예요. 이래가지고 조금 이제 반박하는 이제 글이 올라왔더라고. 그러니까 보니까 내하고 잘 아는 사람이지. 내하고 같이 이제 상수도 사업본부에 같이 근무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내가 그분하고는 엄청 친하게 잘 지냈어요. 근데 그분이 나한테 그 간이 침대를 하나 사줘가지고 아직까지 잘 쓰고 있는데, 그 간이 침대 볼 때마다 그분 생각도 하고, 그래요. 근데 가만 보니까 내가 그걸 보고 이제 오늘 아침에 또 내가 나름대로 이제 또 글을 쓴 거죠. 그 반박하는 글이랄까 이걸 썼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은 대체로 다 보면은 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어린애들이라든지 학생들은 아직 배우는 시기고, 또 이제 80 넘은 사람들, 80 넘어도 뭐 직업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체로 보면은 80 넘은 사람들은 이제 현장에서 은퇴를 해가지고 좀
쉬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예배를 하고, 대체로 보면은 이제 20대 이상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직업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직업이 또 없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은 이제 대체로 보면은 어떤 분야에서 한 분야에서 10년, 20년, 30년, 심지어는 40년, 50년 이렇게 한 분야에서 쭉 어떤 길을 이제 걷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한 분야에서는 다 전문가라고 볼 수 있어요. 크게 보면 그래요. 그래. 그분은 그 구두 수선을 좀 이렇게 해요. 구두하고 가방 이런 수선도 이렇게 퇴직하고 하고 또 퇴직 전에도 조금 알바식으로 했어요. 구체적인 이야기하기는 좀 그랬는데 하여튼 구두 이런 거 수선은 아주 그분이 잘해요. 구두 수선만 잘하는 게 아니고 뭐 딴 것도 그분이 잡다한 손재주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 돼가지고 그런 걸 잘해요. 근데 구두는 자기 전문이에요. 구두 수선, 뭐 옷 가방 수선하는 거는 전문이고, 그 다음에 그분이 또 이제 같은 상수도 사업본부에 있었는데, 크게 보면은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하는 일은 크게 보면은 한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게 보면은 첫째 이제 물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물을 아까 오급수 이야기했는데, 오급수는 진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그런 오급수, 상급수 이런 물을 낙동강 아마 낙동강에서 취수를 해가지고 각 가정으로 이제 이렇게 그걸 하는데 그 정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정수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물을 만들어서 그 물을 옮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물을 옮겨가지고 배수지에 이제 저장을 해놔요. 저장을 하고 그러면 이제 또 저수지로 이제 저장해서 또 이제 그걸 각 가정으로 이제 보내야 되는데 그 하는 그 중간에 양수장이 있다고. 물을 땡기 가지고 각 가정으로 보내는데 그런 일에 그분은 종사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 있어서는 또 전문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분야에서는 근무를 안 해봤습니다만은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 기계 소리만 딱 들어보면은 대충 안다 그래요. 기계 소리 딱 들어보면은 이게 뭐가 이상이 어디 있다는 것을 대충 안다더라고. 비전문가는 모르죠. 기계 소리 듣고 뭐 어디가 뭐가 이상했는지 이걸 어떻게 하느냐고. 그런데 모르지만은 그렇고 나는 같은 상수도 본부에 근무해도 나는 요원계 근무해요. 요원계 근무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그런 거 찾는 데는 제가 전문이에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다 찾아냅니다. 이때까지 해결하지 못한 것은 없었어요. 그게 이제 뭐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내가 공무중 재직시에 있었던 조그만한 거지만은 비밀 이런 거는 또 누설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큰 것으로 봤었을 때는 내가 해결하지 못한 것은 없어요. 그만큼 물고 늘어지고 끝까지 추적하고 생각하면 다 해결이 돼요. 이 우주는 하나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누구 이라면 어떻게 하면 다 연관이 되어 있다고. 말이 옆으로 갔는데 이제 그런 분야의 전문가도 있고 또 전문가가 많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래 세탁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세탁기가 정상적으로 안 되니까 세탁기 보통 넣으면은 세탁기가 자꾸 되었다 안 됐다 이러면은 고장 아니에요. 그럼 일반 사람들 그거 고치겠느냐고. 못 고치잖아요. 세탁기를 또 하는데 계속 이제 되었다 안 됐다 그러니까 계속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니까 세탁기 보통 1시간이면 끝나거든요. 1시간에서 1시간 반이면 충분히 끝나요. 끝나는데 그걸 4시간 5시간 걸리면 불편해서 어떻게 살아요. 도저히 안 돼서 이제 LG 세탁기 이제 수리하시는 분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이제 처리를 했어요. 보니까 뒤에 이제 이물질이 막혀가지고 IE가 걸리니까 그거는 이제 이물질이 그분이 와가지고 처음에 하는 말이 이제 지하수를 쓰느냐 그러더라고.
지하수는 요즘 오염이 많이 돼서 그런 쇠 조각 같은 거, 찌꺼기 같은 것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그 공장 같은 데는 지하수를 많이 쓰니까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 하더라고. 근데 지하수 아니다. 수도인데 수도라고 했는데 수도에도 이제 그런 것이 이물질이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세탁기 이제 들어가는 구멍에 그게 이제 막혀요. 막히니까 물이 제대로 안 들어가니까 물줄기도 약하고 고장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뚫어주는 그런 것을 내가 배웠는데 나도 이제 그걸 알아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듯이 그런 LG 세탁기 뭐 기사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 많잖아요. 안 그래요? 그게 뭐 딱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많아요. 많아요. 전문가라도 그런 전문가는 많다 이 말이에요. 식당에서 뭐 맛있는 음식 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런 식당에 요리 전문사는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독교, 불교, 강정산 이걸 또 연구하는 사람도 있다고. 이런 전문가는 그리고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나는 그 사람 앞에서는 감히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가야, 전문가. 그러니까 내 구독자는 적을수록 좋아요. 이런 것을 내가 남한테 떠벌릴 수도 없고 뭐 그래요. 이야기해봐야 알아듣지도 못하고 첫째 그래요. 암만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오늘 그 사람한테 적을 때 반야신경을 아느냐 그러면서 이제 관자재보살 행신반야 바람일다 시에 조견 온 개공하고 도일체 고역을 하고 사례야 시제법은 공상인데 불생불멸 불구 부종 부종 불감 시고 공중무생 무수상 행신 무한이별실신이 뭐 이런 나오면서 마반야 이제 삼세제불 보리살타의 반야 바람일 신무가여 무가여고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 삼세제불의 반야바람일다 덕안욕따라 삼양삼보디임조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뭐 글로 간단하게 적었는데 그거는 이제 쉽게 말해서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어요.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나도 숱한 사람을 뭐 이렇게 겪어보지 않습니까? 지금도 내가 지금 조그만 직장 생활을 하니까 거기도 직원이 한 50명 되니까 매일 보잖아요. 그리고 뭐 내 일가 친척들도 있고 내가 이때까지 뭐 상수도 사업본부에도 있었고 또 우체국에도 있었고 법무부 출입관리사무소에도 있었고 그 외에 뭐 고등학교는 다니다가 중퇴를 했지만은 그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뭐 다 합치면은 많잖아요. 그런데 대화를 이렇게 쭉 해보잖아요. 하면은 마하반야 바람일다시 좋은 오경 개공을 했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요한이는 알지. 요한이는 알고 이제 몇몇 사람은 알아요. 그게 엄청 적어요.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굉장히 적어요. 보통 대다수의 99.99999%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보통 이제 일반 그 큰 스님들, 또 이거 이제 목사님들 중에서도 조금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들, 이래 보면은 이제 알았다고 할 수 있지. 그런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알죠. 저 사람이 그 견성을 했구나. 나는 그걸 알지만은 일반인들은 거진 삐까 소리에 물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깨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것을 중도의 세계를 이제 이렇게 깨닫는 건데 그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런 이야기 하듯이 나는 또 그것을 다 겪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겪고 난 이후에 허경영 총재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내가 이제 확실히 알거든. 아니까 총재님께서 이번에 이거 반드시 대통령이 된다는 것을 내가 이제 확신을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분은 그런 걸 모르잖아요. 거기 일반인들이 그렇게 깨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거기 보통 해서는 거기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이 삼남한상이 야기 새끼나 이엄승구와 시인 행사도니 시인 행사도다 말이야.
야기 새끼나 이엄성구와 시인 행사도단 말이야. 색으로서 나를 보려고 하거나 이 음성구와 음성으로서 나를 찾고자 한다는 것은 이것은 모두 사도가 하는 일이다. 그런 거라고. 내 이야기는 많이 했는데 일반 사람들은 깨닫기 힘들어요. 근데 그 사람은 내하고 이제 한 내기를 한 3번 했는데 내가 다 줬어요. 할 때마다 줬다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4번째잖아. 그러니까 또 자기는 또 이번에 또 자기가 이긴다는 건데 첫 번째가 뭐냐니까 2017년도야. 2017년도 그때 4월 달에 오늘처럼 이렇게 카톡을 상당히 많이 주고받고 했어요. 그때 뭐냐니까 2017년도 5월 9일 날에 이제 문재인 그때 19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4월 달 그때 나는 그 허경영 총재님께서 사면 복권이 돼가지고 그때는 10년 동안 그 대선에 이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그 꼼짝을 못했다고. 그러니까 그 피선거권이 박탈당한 상태라고. 그러니까 2017년 같으면 그때 복권이 안 됐기 때문에 출마 자체를 못했단 말이야. 그런데 나는 출마될 수 있다. 그리고 나가면 당선된다 그랬으니까 자기는 이제 보니까 도저히 그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때도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느냐. 나는 이제 19대 대통령은 허경영으로 돼 있다. 수서 형제 다음에가 18여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천어 근로로 돼 있으니까 나는 그때 이제 내가 상당히 강하게 몰아붙였지. 몰아붙였는데 출마 자체를 못했으니까 내가 이제 내 말이 이제 헛방이 돼 버렸잖아요. 내가 이제 헛방이 돼도 내가 뭐 기가 죽는가? 기가 절대 천만의 말씀이지. 그 두 번째는 뭐냐니까 작년 이제 4.15 총선이야. 4.15 총선에 나는 막 그랬거든. 나는 국회의원이 그게 국가혁명당이 반드시 이기 150명 이상 나와가지고 이 세상을 바꾸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는 반드시 당선이 돼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했는데 한 사람도 안 됐으니까 자기가 볼 때 뭐라고 생각했겠느냐고. 한 사람도 안 되는 게 자기가 볼 때는 거의 정상이지. 정상이 정상적으로 갔으니까 나를 얼마나 좀 우습게 알고 말이야. 좀 진짜 자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사이비 종교에 빠진 그런 뭐 아주 불쌍한 사람으로 봐요. 제발 좀 정신 좀 차리고 말이야. 찬물 먹고 정신 차려가지고 이제 그런데 현혹되지 말고 이제 제정신으로 좀 돌아온나 이제 이런 식으로 간곡하게 뇌를 이제 아끼는 사람이에요. 당신같이 그 머리가 팩팩 잘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 말이야. 왜 그런데 빠져가지고 말이야. 허경영한테 빠져가지고 말이야. 헛개문이라도 할 수 있겠지. 대개허라고 할 수 있지. 그런 말 좀 발음하기 좀 그런데 하여튼간에 뭐 어떤 일이 있어도 허경영을 그런 지지하는 열성분자가 되느냐. 제발 좀 그런데 좀 이제 정신 좀 차릴 때가 안 됐나. 이제 국회의원 선거도 내가 안 됐으니까 자기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2번 내가 졌지.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뭐냐니까 네 번이야 4번. 세 번째는 뭐냐니까 세 번이네요. 서울시장 선거 말고 그 전에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이제 작년 11월 3일 날 투표했는데 나는 이번에 트럼프다 이러니까 그 언론에서는 계속 바이든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이건 아니거든. 이 김성기 사람 돌았나 지금 언론에서 전부 다 바이든으로 되고 있는데 이미 바이든이 그냥 취임 선서까지 하고 있는데 말이야. 나는 그게 아니다. 트럼프다 그러니까 정신 좀 차리라. 지금 돌아가는 물정도 모르나. 지금 온 텔레비에 지금 바이든이 무력하다 해놓고 당선이 된 걸로 지금 다 나오는데 뭐 트럼프냐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했고 또 그쯤에 해가지고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 이제 내나 허경영 총재님께서 뭐 사면은 하셨지만은 그 당시 프로가 하여튼간에 박영선하고 지금 오세훈이에 비해서는 퍼센트가 많이 낮았잖아요. 부정선거가 뭐 있었다는 그런 말도 있고 이러는데 서울시장에도 여하튼간에 뭐 이제 서울시장이 되지도 안 했잖아요. 못 됐고 그 다음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자기는 이제 쉽게 말해서 크게 보면 4가지 다 익은 거야. 2017년 대선에 허경영 총재님께서 나는 된다 그랬는데 안 됐고
20년 작년 총선에 뭐 국가혁명당에서 한 사람도 당선이 안 됐고, 서울시장 선거에 허경 정적에서 당선이 안 됐고, 또 이번에 뭐 트럼프가 된다 했는데 바이든이 됐고, 그러니까 자기는 보니까 자기 생각이 다 맞거든요. 맞잖아요. 자기 생각이 다 맞았고, 김성기 말은 전부 다 틀린 거야. 맞는 게 없다고. 그러니까 뭐 또 이야기해봐야 그 소리가 그 소리니까 자기는 이제 제발 좀 정신 좀 차리라 그러는데 비해서 나는 그게 아니거든.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거야. 이번에는 진짜 된다. 진짜 된다. 진짜 된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번에 이제 한 165일 정도 남아 있는데 요 사이에 지금 이제 트럼프가 복귀할 수도 있고, 트럼프가 복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일본의 세시움 문제, 요걸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정리를 할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돼서 일단 오늘 이제 광주 전남에서 이제 이재명하고 저기 민주당 그 대통령 후보들이 이제 퍼센테이지가 나올 거고, 결과가 나오면은 여하튼 뭐 10월 10일쯤 가서는 이제 뭐 이낙연이 될지 뭐 이재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추미애가 될지도 모르죠.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유력하죠. 그 되고, 그 다음에 11월 10일쯤 되면은 이제 국민의힘당에 뭐 윤석열이나 한교안이나 또는 뭐 홍준표나 뭐 유승민이나 뭐 기타 뭐 하태경이나 안상수나 뭐 모르잖아요. 그거는 뭐 유력하지. 주로 이제 네 사람이 유력하죠. 지금 보면 홍준표하고 저쪽에 야권에서는 홍준표하고 저 윤석열이, 여권에서는 이낙연이 하고 이재명이, 이 네 사람을 주로 이제 비춰주니까 이제 그게 정해지고 나면은 그때부터 허경영 총재님의 이제 그 모습이 이제 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100만 불, 1000만 불짜리 구경이 된다고 이제 그것은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때까지 어떤 나로 봐서는 거대한 에너지의 흐름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에디슨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전등을 발명했다 했잖아요. 발명을 해가지고 우리가 깜깜한 밤에도 뭐 이렇게 환하게 대낮처럼 이렇게 환하게 지낼 수 있게 된 것도 에디슨의 이제 어떤 그 노력의 결과로서 우리가 이렇게 문명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게 한 번에 바로 성공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안 그래요? 한 번 쫙 했는데 한 번 바로 성공이 되느냐고. 그게 아니잖아. 성공이 될 듯 말 듯 하잖아요. 하다 보면 또 안 되고 하는데, 자기는 어떤가 뭔가 확실하게 된다는 확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하는데 거기 계속 실험을 하다 보면 이제 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러지만, 실패했지만은 그것이 과정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안 됐지만 곧 될 거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됐잖아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거대한 에너지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러면은 이미 2014년도부터 그다음 이제 허경영 총재님의 큰 기운이 이 지구상에 내려지 앉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큰 틀로 보면은 허경영 총재님의 이 세계 황제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는 이제 깨닫고 그 사람들은 이제 못 깨닫는 거야. 왜냐? 그런 종교적인 기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 같은 사람이 있잖아. 그래서 전문가하고 비전문가의 차이점인데, 요는 이제 내가 천상적으로 시간이 해결해 줄 수밖에 없다고, 이거는. 그래가지고 보는 수밖에 없다고. 일반인들은 봐야 된다고. 봐야 믿지. 예, 그렇지 않죠. 우리 전문가들은 안 보고도 어떤 결과를 탁 도출해내 버려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너 범인이 누구냐면 저 사람이 범인이다. 저거는 뭐 바로 아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추적해 나가는 거죠. 나가고 일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여튼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느끼고 이제 저 되어가는 과정을 내려 보는데 진짜 1000가지의 상스러운 기운이 이제 몰아치고 있으니까 아쉬운 것은 그 이준석이가 하늘공을 안 찾아오고, 그리고 또 장기표 선생 이런 분이 참 끝에 망신살이 뻗쳤는가. 그 이재명의 아들이 그 뭐야 그 뭐 판교 그 저 성남시 판교 거기에 뭐 대장동인가 그 사건에 무슨 그 화천대유 그 회사에 뭐 이재명 아들이 뭐 근무를 했다 그런 영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최근에 가지고
좀 망신살이 좀 뻗쳤는데 하여튼 그러나 이제 그 장기표 선생님은 뭐 한두 개 흠이 이번에는 좀 흠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크게 보면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허경영 총재님을 지지하는 선언을 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아직은 못하고 있으니까 그게 좀 안타깝고, 안철수라고 이 사람도 굉장히 안타까워요. 내가 보면은 자기 복이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큰 복이 왔다고 총재님께서 8월 18일 날 그 행주산청에서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시고 안철수한테 정중하게 제의를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그때 그걸 받아들였으면 그 사람은 엄청난 복을 받는 건데 그것을 이제 굴러 들어온 복을 발로 찼으니까 굉장히 안타깝다고 볼 수 있었죠. 김동연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니까 허경영 총재님을 알아보고 이 대선 전에 허경영 총재님을 위해서 하늘군 건립을 위해서 거기에 참여하신 분, 많은 도움을 물질적으로 주신 분, 또 정신적으로 주신 분,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 되는데 어차피 하는 건 인사적으로 하는 거니까 하늘궁에서도 뭐 백궁에서도 이렇게 다 그 프로젝트가 있겠지만은 결국 가서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거기에 이제 현실적으로 참여하신 분들, 즉 말해서 허토피아 정회원에 이제 가입된 정회원에 이제 가입되고 참 대선에 나가는 때는 현실적으로는 실탄이 돈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참 대천사를 받는다든지 이런 사람은 엄청나죠. 그러니까 돈이 가는 것에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참 뭐 한다든지 대천사는 못하지만은 뭐 자기 명패를 한다든지 한 부모님 다 합치면 500만 원 정도 되니까 뭐 할아버지, 할머니,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도 할 수 있고 말이에요. 자기 아들, 딸도 할 수 있고 또 축복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제 또 강연비 100회분도 이렇게 납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참여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복 있는 분이죠. 바람이 이제 살살 불고 여기서는 그게 안 잡혀요. 저기 뭐냐니까 와이파이가 안 잡혀가지고 산중턱이 돼가지고 인터넷도 볼 수 없고 그렇습니다. 참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이렇게 공기 좋고 그리고 이제 또 이번에 설날 때 이제 내 사촌 동생이 한 사람 찾아왔는데 내보다 나이가 한 6살 적어요. 그러니까 62년생이라 이민생인데 야한테 이제 내가 허경영 총재님의 사진을 주면서 야 이거 가지 있어가지고 지갑에 여놓고 다니라. 그러면 너 몸도 건강해지고 좋은 행운이 온다 이러니까 형님 됐습니다 이러더라고. 안 하더라고. 안 받아. 그리고 야 니 막판에 이제 자기가 이제 갈 때 내가 그랬거든요. 야 내년에 1억 들어올 테니까 이제 1억 들어오면 어디다가 쓸 건지 잘 생각해놔라 이랬더만은 형님 그런 일 없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허경영 총재님이 자기는 이제 당선은 안 되고 한 7%라도 넣으면은 자기가 이제 국가혁명당에 회원으로 가입한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만약에 7%가 안 넣으면은 당선은 떠나서 안 놓으면 형님 이제 거기 이제 다니지 마세요. 이제 내고 그랬다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랬는데 하여튼 재미있습니다. 금준미주 천일열이요. 옥방가요 만성고다. 총루낙지 민누낙이요. 가성고척 원성고라. 참 그런 것이 있어야, 그런 명시가 있어야 이제 거기 춘향전이지. 춘향전이 재미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와 같이 지인들로부터 참 이렇게 사이비 종교에 빠진 허경영이라고 하는 그런 미친 사람에 빠진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참 이렇게 한심한 인간로 이렇게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조소와 멸시를 받다가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게 얼마나 재미가 있겠느냐고요. 이제 어제 아리조나 주에 이제 발표가 이제 있었는데 정식으로 이제 법무부 장관이 또 해야 되는가 봐요.
곡이 남아 있는데 그런 것이 발표가 되고 나면은 이제 펜실베니아와 조지아주 기타 이제 경합주에서도 계속 이제 발표가 나고 지금 오늘 보니까 그 신방호죠. 신성일 씨 이제 이분이 젊은 사람인데 신방호였는데 이름을 신성일로 바꿔가지고 이번에 그 서울시장 선거 때 그 7이야 노래 불렀던 사람이에요. 노래도 잘 부르고 하는 사람인데 뭐 7777이야 허경영이야 이 노래 부른 사람 말이에요. 이런 사람 나이도 젊은데 어떻게 참 허경영 총재님을 알아보고 지지하고 작년에 그 총선에도 출마한 사람이에요. 하고 그 노래도 그렇게 또 7이야 노래도 이렇게 불러서 음성도 좋고 오늘 보니까 또 자기 나름대로 또 이제 미국에서 일어난 그런 최신 정보를 이렇게 우리한테 보냈더라고. 상당히 김효건 씨하고 같이 우리 국가혁명당에 정말 젊은 사람 인재더라고. 그러니까 아주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을 나는 진짜 마음 든든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말이 조금 옆으로 가는데 김효건 씨 말이에요. 그분은 아마 허경영 총재님을 아마 총재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이 이렇게 1년 6개월 동안 감옥살이 하고 수감 생활하고 놓으셨는데 그때부터 따랐던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내보다 한 6, 7년 정도 먼저 이렇게 아셨던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 힘들게 살았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분도 고려대학교 석사 출신인가 그래요. 그리고 미국에 또 유학도 갔다 오신 분이에요. 김효건 씨가 아주 참 젊으신 분이고 정말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내가 볼 때 그런 사람을 내가 너무너무 참 이렇게 존경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근데 그분도 자기 집에 이번에 추석이니까 한 2박 3일로 갔다 왔는 모양이라요. 그래 갔을 때 자기가 가기 전에 굳게 맹세를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왜냐면 부딪히니까.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나 부모님 입장에서 이제 김효건을 내려보면은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아마 13년 동안이니까 13년 동안에 이제 나이는 내가 몇 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40이 이제 조금 넘었거나 덜 되거나 아마 그 정도 될 것으로 그래 보는데 40 지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던데. 예. 하여튼 간에 그때까지 장가도 못 가고 직장도 오른 게 아니잖아요. 지금 허경영 총재님께서 그게 하늘궁에서 그런 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무슨 봉급을 줍니까? 없어요. 10원 없어요. 그러니까 직장이 있나? 맨날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허경영 총재님을 정식으로 이렇게 인정하거나 언론이나 방송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그런 분한테 이렇게 매달려 가지고 있으니까 부모님 입장으로 봐서는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속이 얼마나 상하겠느냐고. 직장이 올바르 있나? 무슨 나이 40이 이제 조금 넘도록 말이에요. 넘는지 안 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까지 장가도 못 가지. 좋은 대학원 이렇게 석사학위 나와가지고 고려대학교 나와가지고 허경영한테 이제 빠져 있으니까 또 이분 생각으로 봐서는 또 그게 아니잖아요. 그동안에 허경영 총재님께서 일으키신 모든 미국 가서 트럼프를 만나는 것도 직접 옆에서 다 보고 이랬잖아요. 그리고 미 상원 의원들 다 만나는 거 다 봤잖아. 코리 가드너 그리고 만나는 것도 옆에 따라갔단 말이에요. 김효건 씨가 다 같이 갔거든. 같이 그리고 이제 수많은 기적을 이제 보고 이랬으니까 하늘궁에 있는 비행 접시 이런 것도 오는 것도 보고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또 보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 앞으로는 이 대세가 허경영께서 반드시 대통령이 되시고 세계 황제가 된다고 하는 것을 굳게 믿고 있는 분이 있단 말이야. 내처럼.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가지 도저히 서로 이제 부딪히니까 그러니까 싸움을
자꾸 이제 이제 부딪히니까 이제 싸움 안 하기 위해서는 이제 허경영 히읗도 발음 안 해야 이제 싸움이 없다고. 그런데 하루는 참았다 하더라고. 그런데 이틀째 되는 날 또 자기가 허경영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이게 그 분위기가 좋을 수가 있습니까? 좋지 않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더라고. 그리고 신방호, 신성일 씨 이분이 이제 개명해가지고 신성일 씨로 했댔는데 이분이 쓴 거를 보니까 지금 미국의 그 선거법 사면 선거 이제 부정선거로 인해가지고 200한 몇십만 명이에요. 100만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 좀 넘어요. 그 사람들을 체포 구금해가지고 관타나모 이런 데 다 이렇게 구속시켜놨다고. 시켜놓고 미국 상원 의원들이 지금 상원 의원이 100명이지. 100명인데 60명인가? 이 사람들을 구속했다는 그런 말도 있다고. 지금 이제 카발들을 거의 다 이제 체포했는데 조금 남아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트럼프의 복귀가 곧 임박하다 이런 거를 올려놨더라고. 임청근님 하고 이제 노하고 대화하는 것을 이렇게 올려놨던데 하여튼 지금 이제 좀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결국 이제 오징어 게임 이것을 이것도 백궁에서 허경영 총재는 위해서 만든 작품이다 이렇게 총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간에 전 국민들이 허경영 총재님을 이제 압도적으로 믿고 지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 행사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내가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랬다고. 이제 불꽃쇼가 일어난다. 허경영 불꽃쇼가 일어나니까 천천히 감상을 하고 하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이제 조금씩 일어난단 말이야. 지금 그냥 머릿속에 돌멩이가 들어있어도 아,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깨달아가는 과정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바깥에 지금 물을 놔두면 물이 꽁꽁 어느냐고 전혀 안 얼지. 그러나 지금 이제 입추가 지났대. 입추 쳐서 백로 추분이 지났다고. 추분, 한로, 상강, 입동, 소설, 대설, 동지, 소한, 대한. 절기가 이제 8번째, 9번째로 오면은 밖에 가만 놔둬도 물이 언다고 꽁꽁 얼어붙는단 말이에요, 여기. 그런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온 세상 사람들이 뭐 여기도 허경영 저기도 허경영 이제 그런 바람이 세게 일어난다고. 전문가들은 이것을 5년 6년 전부터 알고 있고 비전문가들은 그때 봐야 이제 알게 된다고. 진짜 추위가 와야 추워가지고 진짜 막 모든 온 세상이 이제 얼어붙는 것을 직접 눈이 오고 얼어붙는 것을 직접 봐야 아 이제 겨울이구나 눈이 이제 얼음이 얼었구나 이제 이렇게 하고 우리 같은 사람은 이미 봄에 여름에 벌써 깡깡 얼어붙는 그 여름 겨울을 뭐 바로 눈으로 보는 것처럼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점이다 이 말이에요. 그만하겠습니다.